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러 갔는데 커피를 마시던 시누이가 제게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이게 뭐예요? 이거 현우 몫으로 조금씩 적금 넣었던 거예요.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줄 거면 나중에 현우 크면 아가씨가 직접 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현우랑 같이 보게 주말에 오지 그랬어요. 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시누이를 바라봤는데요. 시누이가 떨리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현우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현우한테는 혼란스러울 거예요. 고모인데 혼란스러울 게 뭐가 있어요? 아니죠. 이제는 각자 다른 길을 가야 하잖아요. 아가씨, 오늘따라 왜 이러는 거예요? 언니, 이제는 올케 언니랑 시누이 관계도 아닌데 그냥 제 이름 부르세요. 저는 그렇다고 쳐도 현우한테는 고모인데 그냥 연락 끊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동안 현우 주려고 모은 거니까 현우 대학 갈 때 학비 보태주세요. 제가 둘째 오빠한테 받은 걸 이렇게라도 돌려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가씨 설마 앞으로 우리 현우 안 보려고 이러는 거예요? 네, 이제는 안 찾아오려고요. 저 해외 지사 지원해서 곧 미국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긋지긋한 우리 가족들 다 있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나도 지겨운데 언니는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맞아요.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조용해서 불안할 지경이라니까요. 저도 모르게 온몸이 떨려왔는데요. 그런 제 모습이 안타까웠던 모양으로 시누이가 슬픈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3남매 중에 둘째였습니다. 시부모님의 장남사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기에 둘째인 우리 남편과 막내인 시누이는 찬밥 신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시누이는 딸이란 이유로 구박덩어리로 살았다고 했어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할머님까지도 시누이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고 했으니까요. 그 모진 세월 속에서 오직 우리 남편만이 시누이를 챙겼다는데요. 그나마 아들이라고 봤던 용돈을 시부모님 몰래 남편이 시누이에게 나눠주곤 했답니다. 시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말이죠. 시누이에게 사주는 교복도 아까워서 주변에서 얻어다 입혔고 홀로 공부해서 서울 명문대에 합격을 했지만 여자가 무슨 대학을 가냐고 하면서 가지 말라고 종용했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시누이가 울며불며 빌고 또 빌었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시부모님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런 와중에 인복은 있었던 모양으로 학교 담임 선생님이 시누이에게 말했다네요. 선생님이 등록금은 내줄 테니까 우선 입학은 하자. 선생님께서요? 어떻게 그래요?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잘 되면 갚아.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절대 대학 못 가게 하는데 어떻게 가요? 잘 들어. 이건 네 인생이지 네 엄마 아버지 인생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네가 결정하는 게 네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대학 등록부터 하고 보자. 선생님이 진짜로 돈 빌려주실 거예요? 그럼 이래봬도 선생님이 비상금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혹시 대학생활 하다가 급한 일 생기면 선생님한테 연락해. 그리고 네가 합격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내 제자 소연이라고 있는데 우선은 소연이한테 당분간만 너랑 같이 지내라고 해볼게. 같이요? 이 동네에서 거기까지 다닐 수는 없잖아. 거기다 내가 니네 부모님 만나봤는데 도무지 대화가 안 통하더구나. 조금 전에도 선생님이 말했지만 네 인생이니까 부모님 말 들을 필요 없어. 명문대에 합격하고도 공장 가서 돈이나 벌라고 하는데 말 다 한 거 아니겠어? 앞으로는 그냥 네 생각만 하고 살아. 선생님이 늘 말했지만 너부터 너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야 하는 거야.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근데 등록금이 엄청 비싸던데 그 돈은 선생님께 어떻게 받아요? 시누이가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는데요. 선생님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사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말이야. 그동안 너와 비슷한 처지의 제자들을 도와줬거든.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내오지 뭐니.
혹여나 자신들 같은 처지에 있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장학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난 그 돈을 받아서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있는 거고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미안하면 나중에 이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작은 오빠 빼놓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은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작은 오빠도 아르바이트해서 돈 보탤 테니까 무조건 대학 가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작은 오빠라도 좋은 사람이라 참 다행이구나. 암튼 소연이도 워낙 착한 녀석이라 이것저것 많이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 때문에 네 꿈을 포기하지 말란 말이야. 라는 선생님의 충고에 진우이는 대학에 입학을 했고 도망치듯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왔답니다. 그 바람에 시부모님이 신우이를 찾고 난리가 났지만 역시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시들해졌다고 하네요. 그러는 동안 신우이는 선생님이 소개해준 소연이라는 선배와 지내면서 과외 아르바이트도 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다고 하네요. 항상 무시당하기 바빴는데 나와서 살다 보니 그동안 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첫 월급을 타던 날 작은 오빠는 우리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다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남편이 용돈하라며 자주 돈도 지어주고 그랬답니다. 만나자마자 남편에게 말했다네요. 오빠, 나 과외비 받았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됐어. 오빠는 잘 먹고 다니니까 너나 잘 챙겨 먹고 다녀. 그리고 이건 오빠가 아르바이트해서 조금씩 모은 거니까 보태 쓰고. 나 이제 과외에서 돈 벌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걸 뭐하러 주고 그래. 아무 말 말고 차곡차곡 잘 적금해둬.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리고 방도 따로 얻어서 나가야지. 언제까지 신세질 순 없는 노릇이잖아. 요즘은 나도 꼬박꼬박 방값 내고 있고 당분간은 같이 살기로 했어. 수연이 언니가 착해서 먼저 같이 지내자고 하더라고. 수연이 언니가 너무 잘 챙겨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접받는 느낌이야. 다행이네. 암튼 돈은 잘 모아둬. 그래도 나는 아들이라고 집에서 학비는 보내오니까 너보다는 여유롭잖아. 그것도 참 신기해. 난 작은 오빠도 학비 안 도와줄 줄 알았거든. 신우이가 아리송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부모님은 장난만 싸고 돌았기에 알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남편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네요. 나한테 왜 그러겠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저번에 나한테 학비 주면서 그러더라고. 일종의 투자라고. 투자? 난 나중에 돈 벌어서 부모님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억지로 공부 가르치는 거래. 근데 넌 딸이라 시집가 버리면 끝이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돈 벌어서 갖다 바치라 그 말인 거야. 그 말 듣는데 어찌나 심란했는지 몰라. 그냥 안 봐도 훤하잖아. 돈 벌어서 내가 집에 갖다 주면 그 돈이 전부 형한테 가겠지 뭐. 그럼 작은 오빠는 돈 벌면 전부 집에 갖다 줄 생각인 거야? 어림도 없지. 받은 학비만큼만 딱 돌려줄 생각이야.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너만 생각하고 살아. 라며 남편이 신우이를 빤히 바라보던 사이 미리 주문해 놓은 치킨이 나왔다는데요. 두 마리가 나온 것을 보고 놀라서 신우이가 물었답니다. 오빠, 근데 왜 두 마리씩이나 시켰어? 그동안 너 이런 치킨도 맘 편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잖아. 늘 눈치 보면서 먹는 모습 보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몰라. 그래서 양념치킨이랑 후라이드 치킨 두 마리 시켰으니까 오늘은 맘 놓고 먹어. 그렇다고 무슨 두 마리씩이나 시켜. 넌 언제나 눈치 보면서 퍽퍽살만 먹었잖아. 근데 오늘은 닭다리 다 네 거니까 마음껏 먹어. 알았지? 남편이 닭다리를 건네주는 모습에 신우이가 눈물까지 흘리며 닭다리를 먹었다네요. 그때 생각이 나는지 신우이가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저는 말이죠. 지금까지 그때 먹었던 치킨처럼 맛있는 치킨은 못 먹어본 것 같아요. 가끔 작은 오빠가 생각나서 치킨 사 먹기도 했는데 아무리 먹어도 그때 먹던 그 맛이 안 나는 거 있죠? 하긴 치킨 먹을 때마다 그이가 아가씨 생각난다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별난 남배다 싶었거든요. 사실 좀 질투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이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암튼 저는 작은 오빠한테 받은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현우 학비에 보태주세요. 사실 후배들을 위해서 그때 담임 선생님께도 매달 돈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현우한테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언니도 고생 많았어요. 사실 그때 아버지 교통사고만 아니었으면 작은 오빠랑 저는 가족들하고 연락 끊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어야 했던 게 맞는데 우리 생각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아가씨랑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몇 달 동안 의식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그걸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언니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됐어요. 그동안 우리는 그렇다 쳐도 언니가 너무 고생하면서 살았잖아요. 작은 오빠가 항상 미안해하고 그랬어요. 사실 작은 오빠가 세상 떠나기 2달 전쯤인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아가씨를요? 예,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가족들하고 연 끊고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빠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가족들하고 연 끊을 거라고 하면서 분가할 거라고 했어요. 하긴 그 사람도 참 고생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한테는 그렇다고 쳐도 당신 배 아파 나간 자식한테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다시 생각해봐도 시부모님이랑 아주버님 부부 진짜 독해도 너무 독했어요. 언젠가 한 번은 형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흔쾌히 허락한 이유가 저한테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라며 제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웃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시누이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뒤 형님이 집 앞이라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저를 앉혀놓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어요. 동서, 어머님 아버님이 서방님이 동서를 데리고 왔을 때 왜 흔쾌히 결혼을 허락했는지 알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막 부려먹을 며느리가 필요했거든. 그러다 보니 부모도 없는 동서가 제일 만만했을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평생 시부모님한테 잘할 생각해. 요즘 세상에 부모도 없는 동서를 받아준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평생 시부모님 받들어 모시고 살 생각해.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그저 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혼 후 제게 회사도 그만두라고 시부모님이 어찌나 달달 볶아대던지 그만두고 시부모님과 합가를 했는데 그 후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교통사고로 시아버님이 제대로 걷질 못하다 보니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다시피 했지만 남편이 가져다주는 생활비마저 일부 빼돌려서 장남인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가져다주기 바빴습니다. 결국 어느 날 참다 시댁 가족들을 불러놓고 남편이 분가를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사니까 형이 부모님 모시던지. 뭐? 우린 너랑 잘 살고 있는데 왜 네 형한테 우리를 떠넘기려고 해?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너랑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나 이제 엄마 아버지랑 더 이상 못 살아. 이러다 우리 집사람 큰 병이라도 걸릴 것 같아. 우리도 살아야겠으니까 이제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형이랑 형수님이랑 같이 살아. 너 대학 다닐 때 그 비싼 학비를 꼬박꼬박 주고 그랬는데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정도 했으면 그 돈 다 갖고도 남았잖아. 암튼 우리 나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동안 착하기만 했던 남편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결정을 번복하지 않은 채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제게 미안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우선 작은 월세집을 구해서 살아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금방 벌어서 큰 집으로 옮기게 해줄게. 난 단칸방이라도 우리끼리 살 수만 있다면 다 괜찮아. 라며 제가 남편을 위로했지만 남편은 집을 구하기 위해 회사가 끝나고 대리운전부터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걱정이 돼서 몇 번이나 말렸지만 분가를 해야겠다는 남편의 의지는 강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몇 달 뒤 어렵게 분가를 했지만 시어머님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하면서 저주의 말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내가 니들 다 망에 자빠지라고 매일 아침 기도할 참이야. 부모 버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참이야. 라는 악담을 퍼붓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가진 것은 없지만 1년 정도 나름 잘 살았습니다. 물론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난동을 피워대는 시어머님과 형님으로 인해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같이 살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역시나 시어머님과 형님이 집에 찾아와서 다 뒤집어 엎고 난동을 피워댔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기에 참고 또 참아준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한 달에 몇 번씩 찾아와서 다 뒤집고 엎고 가는 악랄함에 저도 이가 갈릴 정도였습니다. 경찰 등장에 그 기세 등등하던 두 사람이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아마도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경찰서에 끌려갔고 우리는 꼬박 밤을 지새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고 정말 허망하게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 그들의 행동에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악마 같은 시댁 사람들이 보험금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 우리 둘째가 보험을 몇 개씩이나 들었던 걸로 아는데 보험금 알아본 거냐? 어머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가 어디서 감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긴? 그럼 이 와중에 보험금 얘기를 꺼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 이 정도면 정상 아니에요. 어머님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그딴 식으로 씹으려? 네 말대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내가 가장 슬프지 누가 가장 슬프겠어.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제 보니 네가 우리 아들 보험금을 다 가져가려고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구나. 당신들하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들 나가요. 제가 시댁 가족들을 노려보고 소리쳤는데요. 이번에는 형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동서가 보험금 때문에 서방님 저렇게 만든 거 아니야? 이제 당신들이랑 난 아무 관계도 아니니까 당장 꺼주라고. 그 순간 저도 이성을 잃었던지라 어떤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도 모르게 막말이 터져나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형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순식간에 제 뺨을 올려붙였고 제가 피식 웃으며 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장례식장에 난동 피운다고 경찰서에 신고 좀 해줘. 참 그리고 난 절대 합의 안 해줄 거니까 당신들 그런 줄 알고 있어. 라며 제가 시댁 사람들을 노려봤는데요. 나중에 시누이에게 들어보니 그때 제 눈빛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답니다. 시누이마저 너무나 무서워서 선뜻 나서지 못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남편을 떠나보낸 사람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악마보다 더 악마 같다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시누이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언니가 많이 슬픈 건 알겠지만 현우 때문이라도 살아야 하잖아요. 언니가 이러고 있는 거 작은 오빠도 원치 않을 거예요. 아가씨, 그동안 현우 돌봐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가씨랑 현우 없었으면 저도 그이 따라갔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옆에 있을 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선 오빠 보험금 확인해봐야 해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자꾸 보험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심상치가 않잖아요. 라는 시누이의 말에 보험금을 확인해봤는데요. 시누이 말처럼 보험금이 상당히 많아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 뒤 시누이와 우리는 그 사람들을 피해 조용히 살았지만 어떻게 찾아낸 것인지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몇 번이나 난동을 부려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이미 돈에 눈이 돌아간 그들은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누이가 일자리를 알아봐줘서 나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도 그 인간들이 수시로 전화로 협박을 해왔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히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도 여러 번 했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절대 포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5년쯤이 지나갔고 다니던 회사 팀장님과 가까워졌는데요. 팀장님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러다 보니 서로의 마음을 더욱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회식을 하던 중 팀장님이 제게 자신의 딸에 대해 상담을 해왔고 저는 성심껏 대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제 의견이 잘 통했던 모양으로
그 뒤에도 이것저것들을 자주 물어왔습니다. 저도 아들에 관해서 자연스레 이것저것들을 물어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그렇게 우리는 재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지만 신우이가 큰 용기를 줬어요. 언니, 내가 그 팀장님 잘 아는데 엄청 좋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면 안심하고 언니랑 현우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아직도 무서워요. 아가씨도 알다시피 현우 친가 가족들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죄송해요. 아가씨도 친가 가족인데. 제가 당황한 채 말끝을 흐리자 신우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영 끊고 살잖아요. 가족도 가족 나름이지. 저도 진짜 끔찍했어요. 암튼 그 팀장님과 재혼하는 거 저는 완전 찬성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상견례 비슷하게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저한테는 아가씨밖에 없잖아요. 같이 나가줄 수 있어요? 네? 저랑요? 언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 전부터 괜히 책 잡힐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게 그 사람이랑 그 사람 부모님도 아가씨가 저 많이 도와준 거 이미 알고 있어요. 벌써 말한 거예요? 찾아뵀는데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어요. 고맙다고 식사 한번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라며 조금은 이상한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요. 예비시대 가족들은 신우이를 제 친동생으로 생각해줬습니다. 그 모습에 신우이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뒤에 저는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했고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도 우애가 좋아서 보고 있으면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시부모님이 재력도 있다 보니 집도 큰 집으로 구해주셨는데요. 남편이 저를 만나서 많이 밝아진 것만 해도 항상 감사하다고 해주셨어요. 혹여나 불편해할까봐 자주 만나지도 않았지만 가끔 만날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으니까요. 전 시부모님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처음에는 많이 낯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신우이가 찾아와서 멀리 떠나간다는 말을 꺼냈기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 이제 미국으로 가면 연락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잘 사는 모습 봤으니까 이제는 안심돼서 다행이에요. 아직도 아가씨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허전하네요. 마지막으로 현우 보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게 현우한테도 좋을 거예요. 그래야 현우도 새로운 삶에 빨리 적응하죠. 그래도 고모 많이 찾을 텐데. 잠깐 그러다 말 거예요. 그리고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요즘 들어 그 사람들한테 연락 없었죠? 아,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전혀 연락이 없네요.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신우이를 바라보자 진우이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팀장님 부모님이 그 사람들 만나서 단판을 지은 모양이에요. 팀장님이라고 하면 우리 시부모님이요? 네,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만. 암튼 언니가 재혼한다는 소리 듣고는 그분들한테 쫓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쫓아가요? 누구긴 누구겠어요. 엄마랑 큰 새언니죠. 쫓아가서 난리를 피운 모양이에요. 팀장님 부모님 그러니까 지금 언니네 시부모님께서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가서 완전 박살을 내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한 번만 더 괴롭히면 그때는 합의 같은 거 없이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하겠다고 말이죠. 저는 진짜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엄마가 우리 회사에 찾아왔더라고요. 회사로요? 아가씨 별일 없었던 거예요? 별일은 없었는데 거기도 지금 난리가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라며 신우이가 전 시어머니한테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날 같이 간 변호사가 뭐라고 했던 건지 다시는 언니 주변에 얼씬도 안 하겠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까 큰오빠 부부한테 매달 돈을 보내라고 했던 모양인데 개차반 인간들이 부모를 챙길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동안 장남이라고 받은 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됐던 거죠. 그동안 받기만 했으니까 주는 법을 알기나 하겠어요. 큰오빠 부부가 먹고 죽을 돈도 없다면서 길길이 날뛰더래요.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암튼 그래서 엄마도 열이 받았던 모양인지 그동안 돈 준 거 다 받아낸다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송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돈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돈 안 줬어요. 그럼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 주재원으로 간다고 한 거예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야 진짜 정리가 될 것 같아서요. 암튼 부모님이랑 큰오빠 부부가 지금 소송 중이라는데 참 눈 뜨고 못 봐주겠더라고요. 가기 전에 언니한테 그 말은 전해주고 싶었어요. 이제부터 그 사람들 안 찾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지금 언니 시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니까 잘하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오빠도 언니랑 현우가 행복하게 사는 거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잊고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게 신우이가 떠나갔습니다. 그동안 신우이가 아닌 진동생이라 생각을 했던지라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지만 저도 신우이의 행복을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 뒤 우리는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얼마 전 셋째를 낳아서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하는데 미국으로 떠나갔던 신우이에게 축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신우이도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있어 유일한 가족인 우리를 초대하고 싶다는 말에 만감이 교차하면서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